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종현입니다. 자, 이번 그 대법원 판결 사례는요, 어,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인데, 그 집이 또 경매가 나왔을 경우에 낙찰자와 전 소유자 겸 임차인 간의 관계에 대한 사례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번호가요, 대법원 99-59,306호 사건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읽어봐 드릴게요. 갑이 주택 소유자예요.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이건 이제 대법원 판결 내용을 그대로 제가 저기 카피를 떴는데요. 갑이 주택 소유자로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대요. 그러나 다음에 처와 함께 거주를 한 상태에서 을한테 집을 팔았대요. 갑이 전입신고한 상태에서 소유자로서 전입신고하면서 이제 을한테 집을 팔았다는 거죠. 매도함과 동시에 을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해가지고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근데 갑의 와이프가 병이라고 하면요, 병이 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갑의 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 시기는 언제지? 시기하니까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길 그 다음 날부터,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중복된 글자와 도란이 지워버릴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는 시기는 언제지? 그러니까 집을 산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그 다음 날이다. 그 다음 날 해가지고요. 이와 관련된 또 대법원, 여기에 99-59,306호 대법원 판결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경매 투자를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부자가 되고 싶으시고 또 나름대로 고수가 되고 싶으시다 그러면요, 대법원 판례하고 상당히 많이 친해지셔야 됩니다. 이 대법원 판례가 보니까요, 우리 판사님들 말을 엄청 이 판사님들 꽈배기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말을 엄청 꽈놨어요. 그냥 뭐 대항력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는 느낌인데, 대항력이 있지 않을까, 있을 수 모르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베베 꽈놔버리니까,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베베 꽈놔버리니까 저도 어떤 데는요, 대법원 판결 내용 또 읽어보면 이야, 도대체 헷갈려. 긍정을 했다가 부정에 막 부정을 막 했다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그 대법원 판결 내용 안에서 보면은 소위 어떻게 보면 좋게 표현하자면 비법, 조금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자면 꼼수,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밑에 내려와 보니까 이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날짜가 막 안 적혀 있습니까, 그죠?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언제 팔고, 와서, 전입신고, 다시 임대차 계약 해결하고, 이제 요 내용은 말이죠. 제가 칠판으로 잠깐 이동을 해가지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을 하나 쭉 꺼요. 모든 권리 분석은 이 선 안에 다 있습니다. 먼저 선부터 꺼버려요. 간단히 권리 분석이 엄청 쉬워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상 및 부동산 등기부상의 어떤 권리들 발생된 그 권리들 아니십니까? 그 발생된 순서별로 해가지고요, 그냥 나열만 시키면 돼요. 빨리 설정된 권리는 앞으로 세워버리고, 뒤에 설정이나 저기 임차인 같은 전입신고는 나중에 했다 그러면 나중에 뒤로 밀어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요 본건 같은 경우니까 95년도 4월 달에 해가지고요, A가 소유자로서 전입 신고하면서 B는 와이프입니다. 처하고 같이 살았어요. 당연히 결혼했으면 처랑 같이 살아야죠. 그 상태에서 이 A가 말이죠, C한테 부동산을 이제 매각 판 거예요. 매각을 하면서 매각을 언제 했지? 그러니까 96년 등기 날짜입니다. 96년 5월 7일 날. 96년 5월 7일 날 매각을 하면서, 그 전에 매각 등기를 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96년 같은 연도죠, 그죠? 5월 2일입니다. 5일 전에 5월 2일 날 해가지고 A의 처 B하고요, C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내가 집을 팔면서 아마도 그 잔금 이런 부분에서 대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막 그냥 내 전세 보증금이라서 이제 가름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그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B와 C와 간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그럼 이때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있나? 효력이 없지요. 왜냐면요. 96년 5월 2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떡 띄워보게 되면 뭡니까? 소유자는 A로 돼 있지 C로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임대차 계약하는데 저 A의 와이프 B인데 C는 말이지 소유자도 아닌데 그냥 자기 임대인으로 들어와야 돼. 이때는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발생이 안 돼요. 자, 그런데 보니까 번건 같은 경우 보니까 96년 5월 7일 날 C라는 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서 동시에 무슨 신용공고에서 이제 건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건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건저당권자가 이랬듯이 나중에 담보권 실행해서 임의 경매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임의 경매 신청하고 나서 보니까 그 뒤에 97년도 11월 19일 날인가 해서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완납을 했더래요. 완납했는데 이 낙찰자 이분이 이 본 사건에 있어서 피고로 잡혀있어. 피고. 이게 보니까 와, 이게 하나 경매 낙찰 받아가지고요, 막 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요 판결 내용의 주된 내용은 뭐지?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은 말이지 전소유자잖아요. 전소유자, 그죠? 전소유자 겸 B 이 사람 요때 5월 2일 날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면 이 임대차 계약이 효력은 없어요. 그런데 봐봐, C가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는 때가 96년 5월 7일이거든요. 그럼 이때로 가가지고 나름대로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전 소유자입니다. 전 소유자가 현재 그 집에 임차인으로 그대로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다더라. 이리야 했을 경우에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되지? 우리 조금 전에 그 대법원 판결 요약 정리한 걸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이전 등기된 그 이길이 뭡니까? 그 다음 날이지. 다음 날에서 대항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여기 96년 5월 7일 날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그러면요, A는 아니 임차인이 B인데 왜 A냐 하니까.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보게 되면요,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이 B 같은 게 본인의 주민등록이죠.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처나 자녀 등의 가족, A와 B는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비록 A가 95년도 4월달에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뭐다? 소유자로서 전입신고했고, 근데 이제는 보니까 임차인이야. 그러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언제지? 96년 5월 7일 날 C 앞으로 소유권 넘어갔지? 알았어. 그러면 96년 언제? 5월 8일 날 어버이날 오전 0시 땡 하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다. 근데 야 보니까 저당권 언제입니까? 96년 5월 7일 날 저당권 설정됐잖아요. 그죠? 따라서 건저당권 소멸 기준 권리보다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나중이죠. 나중이니까 따라서 낙찰자한테 대항을 못한다 이거지. 근데 아마 요 사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A라는 분이 이 낙찰자에게 그 자기 보증금액에 대해서 반환 요청을 한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포인트는 그겁니다.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이 됐을 경우는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이제 현재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그 다음 날입니다. 그죠? 그 다음 날이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시면서 다시 판결 내용을 잠깐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니까 우리 조금 전에 이 내용을 보셨지 않습니까? 보셨는데 그러니까 갑이 전 소유자거든요. 갑의 처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 시기는 언제? 을이 이제 주택을 매입한 사람입니다. 매수인.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길이 다음 날이죠. 그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진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와 관련된 경매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시게 되면요, 이건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내려가 가지고요. 자, 보시니까. 이분이 있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전소유자죠, 전소유자. 예? 그러고 나서 전입신고 2011년도 12월 5일 날 했으면 이건 뭐다? 전소유자로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했겠죠, 그죠?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2014년도 6월 3일자리에서 이경자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잖아요. 다만 팔았어요. 매매입니까? 매매, 그죠? 매매된 상태다더라. 매매. 자, 그럼, 이거 보니까 매매인데 이분이 전소유자 겸
아이고, 이 전소유자 겸 현 임차인이잖아요. 보증금 얼마입니까? 1억 9,500만 원이죠. 그죠? 자, 전소유자 겸 현 임차인이 됐을 때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현재 소유자, 이경자 씨죠. 그죠? 현재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언제 됐습니까? 2014년 6월 3일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럼 2014년 6월 4일부로 해서 2014년 6월 4일부로 해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근데, 우와, 저당권 언제 설정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담보 잡는 사람들은요, 담보 잘 잡아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그냥 떡 싸먹어요. 2014년도 10월 1일 날 저당권 설정했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 10월 1일 요게 소멸기준 권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다? 전소유자금 현 임차인인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언제입니까? 2014년 6월 4일이죠. 6월 4일 대 10월 1일이니까 당연히 빠르잖아요. 빠르기 때문에 또 이분도 보니까 법원의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인 2015년도 6월 10일 이전인 4월 10일 날 배당 요구 했잖아요. 그죠? 그럼 뭐 일동으로 배당 싹 다 받아가 버려요. 배당. 1억 9,500만 다 받아가 버린다. 그러면은 이 한국청과라는 저당권자는 자기네들 채권액이 2억 원인데 이게 얼마에 낙찰되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위에 잠깐 올라가 보니까 이게 2억 2,300만 원 선에서 낙찰됐네, 그죠? 그래서 경매 비용 해가지고요, 한 370만 원 이 경매 비용 들어갔다 치고, 그럼 순수하게 배당 금액이 2억 2천만 원으로 보자, 이깁니다. 2억 2천만 원. 순수한 배당 금액이 2억 2천만 원이 됐을 적에, 2억 2천만 원이 됐을 적에 한국청과라는 건전항권자가 말이지요, 담보를 잘 잡았더라면 이 사람들 2억 원을 1순위를 자기네들 배당 받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자칫 이게 현재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시점과 자기네들 담보 잡은 시점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이게 담보 잘못 잡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김도현이란 이 전소유자금 현 임차인 이분이 1억 9,500만 원을 싹 다 받아가 버려요. 그럼 여기서 남는 금액 얼마입니까? 2,500만 원 남죠. 그죠? 예. 이분들은 뭐다? 한국청과는 자기네들 받을 금액이 2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2,500만 원만 배당받고 땡땡땡 끝나버립니다. 아. 이게 보니까 이게 부동산, 특히 경매, 이런 쪽을 잘 아시게 되면은, 나는 최소한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가지고 남한테 당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죠? 이거 아주 그렇게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소유자금 현 임차인이다 해가지고요. 그때는 현재 임차인 앞으로 소유권이, 현재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 느끼는 그 다음 날부로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된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요. 이분이 계시죠? 어이구, 이분이 계시네요. 전 소유자인데, 만약에 이분이 임차인이다 그러면요, 전 소유자 겸 현 임차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2007년도 해가지고 소유권 넘어왔습니다. 근데, 아이고,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담보를 엄청 잘 잡았어요. 왜냐면, 2007년 9월 18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같은 날짜 소위 따닥입니다. 따닥. 2007년 9월 18일 날 딱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보니까 이 강성순 씨라는 분에게 경매 신청한 거 아닙니까? 아, 이분은 엄청 똑똑하신 분이에요. 일반 개인도 말이지 똑똑한데, 우리 조금 전에 그 사례 같은 경우는 말이지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벨리 해서 당해버렸잖아요. 그죠? 당하는 사람도 많아요. 봐가지고. 자, 그렇다면 보니까 박도분 이분이 진정한 임차인이다 했을 적에는 뭐다?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언제입니까? 2017년 보니까, 야, 요 날짜 보니까 막 9월 18일 날 강성순 9월 18일 날 해가 또 김정혜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런 경우는 뭐 동일자의 동구상의 동일자의 별구상에 서로 상이한 권리가 어쨌든 뭐가 건전한권은 뭐 권리 자체는 상이하지 않지만은 그런데 저당 권리자는 상이하잖아요. 그죠? 이렇듯이 상이한 어떤 권리가 설정되었을 경우는 즉 얼구니까 얼구 같은 동구죠. 동순위 순위번호입니다. 따라서 이게 같은 날짜임에도 불구하고 이 얼 14 여기 순위번호 14번입니다. 여기 15번보다 이 순위번호 15번이에요. 따라서 강성순 씨가 건전한권 1순위고 김정혜 씨가 건전한권 2순위다.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일단 박도분 씨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라면은 언제 2017년 9월 19일이니까 따라서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 소유자 겸 현 임차인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봐가지고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 이분은 뭐 매각에 이렇게 경매로 이 물건 낙찰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럼 전 소유자가 누구지? 아, 박도분이구나. 그럼 이분이 보니까 임차인란에 이게 있는 거 없는 거? 있네. 야, 있다. 그럼 이 사람 진짜 임차인인가 아닌가? 야, 있다. 그런데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 뭐다? 담보를 잡았는데 담보를 설정한 날짜가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같은 날짜인지 아니면 한참 뒤에 담보를 잡았는지, 한참 뒤에 담보를 잡았다 더라 하게 되면요, 그때 저당권자가 완전히 한마디로 속된 표현을 물먹고요. 그렇다면 뭐 이분이 임차인이다 그러면 자기는 우선 순위에서 먼저 배당 받아가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명도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같은 날짜에 따닥 이런 식으로 저당권 잡았다 하더라, 그러면 이분이 만약 임차인이라면 후순위로 밀리고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낙찰받고 나서 나중에 전 소유자금 현 임차인에 대한 명도 있지 않습니까? 쫓아내는 거, 그게 그렇게 좀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상 전 소유자 겸 현 임차인의 경우에 판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 안종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